포르쉐 911이 훨씬 짜릿합니다. 그냥 결혼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닌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탄 지 10개월이 넘었고요. 누적 주행거리가 얼마 전 1만 킬로를 넘겼습니다. 요즘 완연한 가을이라 날씨가 참 좋죠. 그래서 오늘 영상팀과 함께 백운호수로 차를 마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백운호수로 운전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준비한 Q&A를 통해서 테슬라 모델 3 1만 킬로 시승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차에 욕심이 많아서 여러 대를 타고 있는데, 예전에는 집이 강남이어서, 그리고 사무실도 강남이어서 기름값이 거의 안 들었어요. 그런데 강남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공기가 좋은 데서 살고 싶다.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오래됐으니까 신축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다 라는 욕심이 들어서 신도시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이사를 가니까 이제 드디어 기름값이 좀 나오기 시작하네. 마침 또 신축 아파트라서 우리 동 주차장 앞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거예요. 전기차를 탈 명분이 생긴 거죠. 사실 리뷰어로서 전기차를 직접 소유하고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방송이나 글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타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늘 걸렸거든요. 칼럼니스트로서 한 대의 전기차를 직접 소유해보고 그 경험을 공유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첫 전기차를 구매한 건 2017년도였는데 당시에는 테슬라에는 모델 S만 나와 있었어요, 국내에. 디자인이나 가격 모두 제가 원하는 차는 아니었고, 당시는 모델 3는 해외에서만 발표만 됐지 국내에서는 발매를 시작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현대 기아차에서 나온 전기차를 구매하기에는 그 차들이 전기차 플랫폼에서 나온 차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차를 전기차로 바꾼 거기 때문에 그 차는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전기차는 전기차 플랫폼으로 먼저 제작이 돼야 되고, 달리기 성능도 굉장히 우수한 차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시에는 이를 만족시키는 차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BMW i3였습니다. BMW i3 구매를 결정을 하고 새 차를 구매할까 하다가 5,000km도 뛰지 않은 거의 새 것 같은 중고를 발견해서 그 차를 구매했어요. 전기차는 취등록세가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차량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무런 금액이 들지 않았던 거죠. i3는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차였어요. 길거리에서 지금 봐도 가슴이 설렐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 차였고, 콤팩트하면서도 해치백이랑 SUV 중간이었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편해서 출퇴근 용도로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차였습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처럼 열리는 리어도어가 굉장히 매력적인 차였고,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에코 소재를 이용해서 굉장히 감각적이었죠. 그리고 운전도 재밌었어요. 저속에서는 슈퍼카 느낌이 나고, 시속 한 60-70km 밑에서, 그러니까 아래 속도에서는 모델 3보다도 느낌이 더 좋았어요. 다만 60km가 넘으면 눈에 띄게 가속력이 줄어들고 시속 150km 이상을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는 것은 좀 아쉬웠죠. 그래서 출퇴근에 최적화된 차라고 생각을 했어요. 출퇴근 용도로 하면 i3만한 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BMW i3 덕분에 전기차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됐습니다. 역시 배터리죠. i3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회 충전 시 120km에서 최대 150km를 가는데, 당시에 출퇴근 거리가 하루에 40에서 50km 정도 되니까 회사를 다녀오면 딱 다음날 충전 거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꼭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날 만약에 외근이 있다면 아예 외근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상 매일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를 타면서 이제 해외 출장을 가면 무조건 공항 갈 때 차를 가져갔어요. 예전엔 버스를 탔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공용 주차장이 50%인데 공항 주차장도 50%가 되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캐리어를 뭐 버스에 싣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고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훨씬 편해서 공항을 가져갔는데, 그런데 당시 집에서 공항까지 거리가 80km라서 이때 차를 가져가면 굉장히 정속 주행을 가야 돼요. 시속 80에서 90km로 정속 주행해서 가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돌아올 때는 꼭 급속 충전기 30분 정도를 충전해서 와야 하니까, 해외 출장 갔다 와서 너무 몸이 피곤한데 또 충전을 해서 와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큰, 좀 더 용량이 큰 차를 사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i3는 매일 충전해야 하는데
당시 아파트 충전소가 처음에는 굉장히 널널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붐비기 시작해요. 전기차가 늘어난 게 아니라 바로 독일산 하이브리드 차량, 특히 벤츠, 그 차들이 늘어나서 그랬어요. 근데 이건 지금 주차장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 경우에는 벤츠 하이브리드 PHEV 차량들이 주로 아이들 학교나 학원 등원에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보통 저녁 6시 전후로 들어오셔서 충전을 시작을 하죠. 이분들이 충전이 완료되는 시간 9시 이후에는 차를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점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하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하죠. 대신 연비는 더 좋아지지만. 그런데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없을 경우에 다음날 이 차를 출근하는데 아예 쓰지를 못해요. 결국 그 차들이 9시 이후에 이동만 해주면 늦게 퇴근해서 오는 차들도 자유롭게 충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작은 배려가 없어서 충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3 탈 때에는 그 차들 때문에 충전을 못해서 다음날 가솔린 차를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솔린 차로 출근을 하더라도 사무실 건물에 주차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강남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만 원의 주차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부담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가 여유가 있는 전기차를 사야겠다 결심을 한 거죠. 최근 늘어난 벤츠, BMW, PHEV 차량 오너분들 일찍 충전하셨으면 9시, 10시 이후에는 이동시켜주세요. 그게 매너입니다. 포르쉐 911 GTS 모델을 오래 탔고 포르쉐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워낙 두터우니까 포르쉐 타이칸, 포르쉐 전기차인 타이칸을 사야겠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국내 발매가 한 2년 이상은 걸려야 하는 상황이겠더라고요. 그리고 결심했을 때 때마침 모델 3가 국내 출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시승을 했고 운전 성능이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계약을 했죠. 배터리가 작은 건 싫으니까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기왕이면 좀 더 빠른 퍼포먼스가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포르쉐 911 GTS가 0-100이 4.1초였으니까 모델 3 퍼포먼스의 3.4초, 전기차가 보여주는 3.4초는 어떤 매력일까 참 궁금했던 거죠. 가속력 외에도 휠이랑 브레이크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가성비가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밌죠? 내가 밟아야 할 때 누구보다 빨리 달려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전기차의 매력인 거죠. 그런데 전기차의 특성 외에 테슬라만의 운전 재미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모델3는 빠른데 그 재미가 911만큼 재밌지는 않아요. 모델3는 가속력을 밟을 때 정말 싱겁게 튀어나가는 카트의 느낌이라면 포르쉐 911은 레이싱카에 가깝죠.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가도 포르쉐 911이 훨씬 짜릿합니다. 모델3는 그거보다 빠른데 싱겁죠. 그리고 모델3는 150km가 넘으면 나 지금 엄청 빨리 달리고 있어 라는 느낌을 운전자에게 줍니다. 시속 200km 이상은 웬만하면 도전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고속 투어링을 즐기고 싶은 차는 아닌 거죠. 물론 와인딩식 거칠게 움직여도 착 달라붙은 무게중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장점은 있지만 이 차를 가지고 좀 더 하드코어적으로나 좀 더 운전 재미를 위해서 달리겠다는 느낌은 주지 못합니다. 물론 이 차가 세단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제가 말했던 운전의 재미는 포르쉐의 타이칸의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산다면 고민되지만 지금 마음이라면 롱레인지를 선택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모델3로 속도를 낼 일이 없어요. 이야기했듯 고속 세팅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전비가 좋은 모델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퍼포먼스의 단점이 바로 딱딱한 서스펜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뒷자리 승차감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소프트한 롱레인지가 제게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차를 타면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전비는 신경 쓰지 않고 막 타게 되는 좀 측면이 있죠. 그래서 팀일동 수가 굉장히 깎였는데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충전을 하는데 대략 250km를 달리는 것 같아요. 완충해서 완전히 소모된 상태가 아니라 보통 한 20%일 때 90%까지 충전을 해서 하는 편인데 만약 끝까지 배터리를 소모한다면 한 300km를 달리지 않을까 싶네요.
모델 3 타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스마트폰을 자동차 키로 쓸 수 있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 키 없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동차 가까이 가면 바로 자동차 문이 열리고 시동을 걸 수 있고, 그리고 시동을 끄고 가더라도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죠. 그런 점들이 너무 마음에 들고, 최근에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운전자가 차에서 멀어졌을 때 문이 열려 있거나 창문이 열려 있으면 푸시 알림으로 전달해주는 기능이 추가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능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점은 무조건 첫 번째, 랩이죠. KT 기반이라 정확하지도 않고 실시간 안내도 정확하게 안내해주지 못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오토파일럿이 이 KT 내비에 저장되어 있는 도로 내 안전속도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서울 시내가 속도 제한이 50km로 바뀐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지도는 60k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속도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너무 정확도가 떨어져서 너무너무 불편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SKT T맵으로 빨리 교체됐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서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진짜 내비. 테슬라 내비 나빠요.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큰 단점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마 테슬라 정책상 절대 지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빨리 적용되었으면 하는 정말 원하는 기능입니다. 바로 OTA죠. 계속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를 된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버그나 단점도 개선이 되죠. 이런 부분이 테슬라를 애플의 아이폰과 같다 느껴지게 하는 부분인데, 기존 자동차 기업들은 어떤 신기능이 나오면 기존의 자동차에 업데이트를 해주기보다는 연식 변경 모델이나 신모델에만 적용을 해주죠. 근데 테슬라는 그게 없어요. 예를 들면 판매된 지 10년 된 모델 S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유닛이 구형이라서 그 기능이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유닛을 비용을 내고 신모델로 바꿔주는 정책까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유저들이 테슬라를 칭찬하는 부분인 거죠. 이런 점은 아무리 칭찬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테슬라에는 오토파일럿 때문에 카메라들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걸 블랙박스로 쓰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좀 더 까다로운데 이제는 차 안에 블랙박스 뷰어가 있어서 언제든지 저장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정말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심지어 제로백도 빨라졌어요. 이건 정말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일반 캐롤 타면서 충전비 외에는 정말 돈이 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앞으로 마찬가지일 거고요. 좀 더 탄 다음에 타이어만 교체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전기차 혜택이죠.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하이패스 요금이 50% 할인이 된다거나, 남산 터널과 같은 유료 터널을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영 주차장 50% 할인, 이런 혜택들이 전기차를 타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모델 3의 순정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어둡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광각 미러로 교체한 것, 그거 외에는 전혀 튜닝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데 여름에는 커버가 없어서 차 안이 외부 주차를 하게 되면 너무 뜨거워져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커버를 장만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 3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토파일럿 기술을 완벽히 신뢰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자주 쓰진 않고요. 그리고 유료 옵션인 FSD도 안 샀습니다. 이렇게 막히는 고속화 도로에서는 오토파일럿 종종 씁니다. 이렇게 막힐 때는 이렇게 오토파일럿을 쓰면은 다른 카니발에서도 이런 유사한 기능이 있지만, 테슬라는 옆에 있는 차들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움직여줘서 다른 차종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신뢰감을 줍니다. 이런 막히는 도로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평소에 고속도로를 달린다거나 출퇴근 때는 거의 쓰지 않는 편이죠. 제 경우에는 운 좋게 사무실 건물이랑 아파트에 모두 전기차 충전기가 있어서 굉장히 편한데, 외부로 가면 좀 달라집니다. 테슬라 자동차의 충전 코드가 독자 규격이기 때문에 국내 표준과는 차이가 있어서
처음에 차를 살 때 어댑터를 증정하거나 그만큼 가격을 깎아주는데, 예를 들면 국내 지금 급속 충전기에 거의 표준처럼 되고 있는 DC 콤보는 어댑터가 없어요. 이런 거는 좀 불편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에 어디 놀러 갔는데 거기는 DC 콤보 충전기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충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 점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테슬라 코리아가 최근에 이제 DC 콤보 어댑터를 내놓을 거란 소식이 들리는데 빨리 내놓아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를 처음 받았던 1, 2월만 하더라도 차량이 많이 없어서 슈퍼차저를 가더라도 넉넉하게 충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모델3 구매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길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슈퍼차저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뭐 당일로 부산 출장을 급하게 갔다 와야 하는 상황이면 올라올 때 충전을 해야 되는데 무료라서 꽉 차 있으면 충전 기다리느라 시간이 너무 소모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돈을 내고서라도 빨리 충전해서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슈퍼차저는 꼭 필요한 분들이 빠르게 충전해야 될 때 돈을 내고서라도 쓰는 뭐 그런 스팟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유료화돼서 좀 더 반갑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뭐 익스테리어, 외관은 정이 안 가요. 특히 테일램프의 그 엉성한 라이트 디자인은 볼 때마다 좀 화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인테리어. 인테리어는 정말 보고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남녀 관계로 따지면 이런 거죠. 그냥 결혼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네. 눈 마주치기도 싫은 관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델3는 전기차 입문하기에 너무 좋은 차죠. 넉넉한 배터리가 있고 빼어난 달리기 성능이 있고, 그리고 또 충실한 오토파일럿까지 있어서 입문하시기에는 덜 나위 없는 차량이 아닌가 싶어요. 또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 가격에 이런 배터리에 이런 주행 성능을 가진 차는 적어도 1년 내에는 이만한 수준의 경쟁자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3사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빠르기를 가진, 그리고 이 정도 넉넉한 주행거리를 가진 전기차를 내놓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최근에 포르쉐 타이칸을 보면서 여실하게 느꼈고요. BMW나 아우디, 벤츠에서 나온 전기차들 수준을 보니까 생각보다 테슬라를 따라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막 같은 회사의 독일 3사의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많이 걱정하시는 충전 문제는 슈퍼차저가 근처에 있다면 큰 상관은 없지만 집밥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집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보 5분 거리에,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충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귀찮아서 언젠가는 열정이 식어서 그곳에 가는 것조차 귀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집밥, 집에 충전기가 있는 분들에게 전기차 구매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연기관 차가 하나 더 있는 환경에서 전기차 구매할 것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배터리가 한 20%밖에 없는데 갑자기 지방 출장 갈 일이 생긴다거나, 여자친구랑 주말에 배터리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영종도 가서 조개구이를 먹고 싶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데이트를 하다가 아침에 속초의 해장국을 먹고 싶어서 떠난다든지, 이런 기동성이 전기차에선 발휘가 안 돼요.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없으면 걱정하게 되고 그곳에 충전기가 있나 없나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런 걸 따지다 보면 머리가 아파서 그냥 안 가게 되죠. 전기차를 2대 타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는 정말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는 가솔린 펀카 한 대 외에는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요. 특히 바꾸고 싶은 차는 카니발, 업무용 차량으로 쓰는 카니발인데, 이 차량이 왜 빨리 전기차 버전이 나오지 않는지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벤츠도 비아노 같은 V클래스 같은 차종을 얼마 전에 EV로 내놨는데, 업무용으로 쓰이는 차들이 먼저 교체가 돼야 환경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현기차가 카니발 EV 버전을 내놓지 않는지 요즘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모델3에서 약간 실망스러운 점이 있어서 포르쉐 타이칸으로 교체를 염두로 뒀었는데 가격도 비싸고 배터리가 적은 것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전기차는 매년 발전하게 될 분야라서 원래 저는 차를 한 번 사면 오래 타는데 전기차만큼은 2-3년 주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차종을 계속 경험해 보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너무 고가의 전기차보다는 1억 미만의 차를 구매를 해서 최신 기술을 계속 경험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현재 공개된 차량 중에서는 아우디 e-tron GT를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e-tron을 통해서 승차감, 놀라운 승차감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아실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아우디한테 하나 남은 것은 아우디 e-tron을 통해서 아우디가 전기차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죠. 물론 약간 제로백이 느리긴 합니다만 SUV라서 이번에 나올 차량은 얼마나 배터리를 최적화해서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지 그 점을 한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e-tron GT가 이제 내년에 시판이 된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교체를 생각해 보고는 있습니다. 세대 중에 그러면 고민은 되는데 다 차를 좋아해서 남겨놓은 거니까. 그런데 이 테슬라 모델 3를 선택할 것 같아요. 거의 이 차를 80% 이상 운행을 하고 있고 다른 차들의 비중은 그만큼 낮아진 상황이라서 이 차 한 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출퇴근할 때 너무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특히나 전기차를 경험하고 나니까 카니발이 가솔린인데도 약간 엔진 소음이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 불만이 있고, 그리고 포르쉐 911 같은 경우에도 운전이 굉장히 재밌는 차지만 도심에서 차가 막힐 때 운전을 하면 저속에서 덜컥거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최대 터프가 악셀을 밟는 순간부터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오토파일럿을 이용을 하면 막힐 때도 스트레스 없이 운전할 수 있어서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차죠. 그래서 만약 한 대만 운행을 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실생활에서 출퇴근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모델 3를 남길 것 같아요. 우리가 외근을 갈 때나 촬영할 때 주로 이 차로 이동을 많이 했잖아요. 카니발로 이동할 때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 모델 3 타보고 그동안 어땠어요? 어떤 점이? 펌웨어. 김 PD는? 신기하다. 제가 일반 차 타면은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이 차를 좀 장기간 타면 그런 느낌이 좀 나요. 테슬라가 회생제동이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안 쓰고 악셀에서 딱 떼면 이게 멈춰요. 그리고 충전이 되는데 약간이나마 그게 운전자는 괜찮은데 동승자한테는 멀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맞아. 그거는 단점이 될 수 있네. 맞아. 뒷자리 승차감이 안 좋다. 이렇게 막 네. 내가 원래 다른 차를 운전하면 여성분들이 동승을 해도 운전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전기차를 타면서부터는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이게 원페달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 악셀이랑 브레이크 있잖아요. 얘는 그냥 악셀을 떼면 바로 브레이크가 먹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악셀을 완전히 떼면 안 되고 미묘하게 계속 밟아주는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동승자는 내가 뗐을 때 그 브레이크 느낌을 모르니까 그게 약간 덜컥거리는 걸로 만든 거죠. 굉장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테슬라 1만 킬로 주행기념 시승기 Q&A 식으로 저희가 풀어봤습니다. 혹시 모델 3 퍼포먼스 구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실하게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